급등TV 빵형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장이 꽤 많이 좋네요. 지수 자체는 조금 오후가 되니까 흘러내리는 감이 약간 있긴 하지만 지수 자체의 레벨대는 굉장히 좋습니다. 5일선 꾸준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테마주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도 테마가 아닌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테마주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주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잡기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주는 반일 테마주를 미리 잡아보는 것이 어떤가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남이나 신성통상 같은 반일 테마주들이 급작스럽게 뉴스 없이 슈팅이 나온 다음에 다 빠져내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가는 그러니까 물량이 나가는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일정이 정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윗꼬리 이후에 좀 흘러내릴 때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일 테마주의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7월 말에, 그러니까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 WTO 패널을 설치합니다. 이게 이제 수출 규제와 관련된 패널이고요. 그리고 8월 4일 날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겠죠. 그리고 8월 15일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일정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29일 WTO 패널 설치 전까지 슈팅이 좀 나온 다음에 그리고 좀 조정을 받고 8월 4일날 실제로 자산 매각이 되면 일본 측에서도 입장 발표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국가의 그 어떤 자산을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강제 매각을 해버린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반일주가 슈팅을 한번 제대로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일주 이런 테마주를 볼 땐 5% 10% 먹으려고 이런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거의 상한가 근방까지 한 방씩 슈팅 놔주는 이런 걸 기대하고 매매하는 거지, 절대 5% 10%짜리 먹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주가를 보시면 계속 떨어지면서 음봉 윗꼬리가 남을 수 있죠. 하지만 요거는 제가 이런 자리더라도 확실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간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꽤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 플로우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반일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바로 양국 정상 간의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지지율이 이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데드크로스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70% 이렇게까지도 갔는데요. 잘한다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베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초기 때 45% 이상이었는데 최근에 30%대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모멘텀에서도 양 국가 정상 간에서 자기의 지지율을 위해서는 내부의 적보다는 외부의 적을 때리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 외부의 적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7월 29일 날에 이뤄질 일본 수출 규제 WTO 분쟁 패널 설치, 요게 이제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차피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 유명희 사무총장 선거인 그러니까 투표권자랄까요? 네, 이분이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까지도 같이 봐야 되고요. 내용은 그냥 이겁니다. WTO 규정에서 모든 회원국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건데요. 뭐 물론 이거 자체가 뭐 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닌 게 내용을 보시면 뭐 1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모멘텀적인 내용이겠죠. 당연히 어찌됐든 간에 이제 7월 29일 날 요게 되면서 요거 관련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4일 날 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뉴스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용을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일본 자산 매각을 현금화하는 명령이 오늘 8월 4일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이날 당장 현금화를 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뉴스화 된다는 게 이 테마주들의 가장 테마주 생명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8월 4일 날 전후로 이런 관련 뉴스들이 나오겠죠. 실제로 매각을 하느냐 또는 매각하지 않느냐 이런 듯한 내용이 나오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일 수혜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종목이 모나미와 신성통상인데요. 신성통상. 이걸 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반일 테마주라고 했을 때 모두가 이 종목은 그래 이건 반일 테마주야 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사실 두 차트 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길게 차트를 보시면 작년 8월달, 7월달에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고 대략 1년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1선을 자꾸 체크해 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21선을 아무리 테마주고 펀더멘탈이 없는 종목이더라도 이렇게 차라리 21선 같이 이렇게 어떤 이해가 하기 쉬운, 매매하기 쉬운 포인트를 집으면서 가는 종목들 굉장히 좋고요. 오늘 장중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신고가를 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사실 이게 일정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너무 슈팅이 나오니까 매도세가 좀 나온 상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볼 때 21선 계속 지키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21선을 지키겠죠.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21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21선을 다시 타는 모습 보여준 다음에 7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말쯤에 이제 이렇게 슈팅 한번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간단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중요하고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신성통상도 과거에 7월 달에 큰 슈팅이 나오고 나서 1년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21선을 잘 타고 가고 있다는 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게 제가 이런 테마주들을 다룰 때 무조건적으로 이평선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 이평선으로서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떤 간단한 원칙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신성통상이라든지 모나미라든지 이 두 종목은 매매하기 굉장히 쉬운 위치죠. 왜냐? 5일선을 깨면은 좀 덜고 21선 깨면 또 덜고 이런 모습으로 가면 되거든요. 또 반대로 5일선 지지가 확실하게 보인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고요. 21선 지지가 나온다면 한 번 더 매수해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비중 조절을 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윗꼬리 났으니까 이런 거 안 건드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윗꼬리가 차라리 신규 매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마음 편한 구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 이하에서 매집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종목들도 결국은 5일선, 21선을 지켜라. 왜냐?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비중 조절 또는 매매로 인해 매매를 할 때 가장 편한 그 방식은 이런 이평선 매매법이 가장 편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신성통상과 모나미 이 두 종목은 굉장히 반일주로서 유명한 종목이고 적어도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고가 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주고서 횡보를 해주고서 오늘 슈팅이 잘 났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테마주를 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현재 장이 펀더멘탈을 통해서 가는 장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물론 펀더멘탈적으로 움직이는 장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펀더멘탈적으로만 움직이는 장은 아니다라는 게 확실히 있고요. 그렇다면 심리적인 거죠. 심리는 곧 차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되겠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런 테마주들은 이 어떤 펀더멘탈이 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몰빵을 항상 금지하세요. 그리고 몰빵 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절 라인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5일선 깨지면 반 덜고 21선 깨지면 나머지 반 덜고, 어떻게 보면 뭐 저딴 거를 저렇게 하겠냐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빠르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만의 손절 포인트가 있다면 그런 포인트로서 접근을 하시면 생각보다 손절은 짧게, 이익은 크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신성통상 같은 경우나 모나미 같은 경우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에 만약에 물려보죠. 그러면은 굉장히 오늘 14%에서 물렸는데 이거 21선까지 들고 있다 보면 적어도 몇 프로입니까? 적어도 한 14%, 15%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라가다가 상한가 한 번을 먹어주거나 아니면 최소 20% 이상을 먹어주는 걸 원하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가성비가 좋지가 않아요. 차라리 5일선에 딱 달라붙는 이때에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서 20%를 먹으면 손절은 짧죠. 왜냐면 20선까지 한 5%, 4%밖에 안 되니까. 대신에 이 어떤 전략이 성공했을 때 먹을 수 있는 폭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서 제가 한국알코올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뭔가요? 이 16,000, 7월 20일 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16,100원 위에, 16,000원 위에서만 종가가 마감된다면, 어떻게 된다? 5일선 위로 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음봉이지만, 지금 차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일선과 21선, 61선 정배열이고요. 5일선 위에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뭔 소리라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5일선을 깨지 않았으니까 나는 홀딩할 수 있다는 거죠. 5일선을 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가 산 구간이 16,100원에 샀으니까 지금 1%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굳이 내일 이게 빠져서 16,800원, 15,800원까지 빠진다고 해도 나의 손절폭은 마이너스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이게 지지 몇 번 받아주고 양봉 한 번 빼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간단한 매매 포인트를, 매매 어떤 자기만의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가시는 게 매매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나미와 신성통상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아직까지 일정이 일주일 이상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래 너무 그냥 몰빵 치고서 크게 먹지라고 하지 말고 5일선 때 한번 한 두세 번 나눠서 매집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급등TV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